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이번 주 좀 이슈가 많은 네. 한 주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네. 그렇죠. 좀 한 주간 다사다난했죠. 네, 뭐 이슈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다음 주 이슈도 뭐 GTC도 있고. 네네, 그쵸? 맞아요. 네. 일단 나왔던 이슈들 한번 음. 리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그 HBM4 네. 적층 높이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 한미도 좀 가고 뭐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래도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바보 형이라고 했던 그거 하지 말라고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저 주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삼성전자가 네, 같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좀 높이가 완화되면 네네. 좀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 안에. 맞아요. 지금도 만들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HBM4가 원래 당초 스펙이 뭐였냐면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2048개로 2배가 늘어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면 그 면적에다가 점을 기존에 1024개를 찍어야 되는데 2048개를 찍으려면 어떻게 지금? 더 작은 점을 찍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거였고요. 그리고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8층인데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예요. 네. 그러니까 뭐 720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얇은지는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모르겠어 네. 말해도. 기존에 8단이에요. 네. 8층짜리 아파트가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요게 이제 12층까지는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12층까지는 HBM3E까지는 12층으로 어떻게 했어요. 네. 이제 16층 가야 돼. 근데 16층으로 가려면 기존의 8층 대비해서 2배. 네, 두께가 반 이상 얇아져야 되죠. 아. 그런데 이제 지금도 얇아서 막 붙이면서 구겨지고 있는데 5페이지라고 하죠. 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중간에 층하고 층 연결할 때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범프가 들어가요. 네. 그게 거의 먼지 크기처럼 작아요. 그게 높이가 12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얇게 하면 아주 작은 거 하면. 네. 근데 그 12 마이크로미터를 몇 개 쓰죠? 16개 층에다가 네. 다 꽂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높이하고 칩 웨이퍼 낱장 두께하고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범프를 빼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칩 투 칩으로 아예 바로 붙여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750까지는 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려워. 걔들 이제 필름 한 장씩 깔아야 되니까 그 두께를 또 필름을 아무리 얇게 해도 7 마이크로미터 두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분위기는 775 마이크로미터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가장 수혜는 한미 반도체예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다 먹던 거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고 해서 TC 본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쓰긴, 예, 같이 쓰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다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메인이 되고 TC 본더가 약간 보조 역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스펙이 이렇게 다시 조정되면서 2027년까지는 크게 걱정 없이 네, TC 본더를 쫙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삼성 얘기했는데 또 한미 네. 반도체가 최고 수혜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더는 독점을 얘가 쥐고 있으니까 네.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마이크로 펌프가 빠지면서 리플로 업체들이 그럼 직격탄이거든요. 네. 리플로 업체들도 좋아지죠. 그래서 STI나 이제 프로텍 같은 회사들도 좀 나아지는 거죠. STI 프로텍. 네. 그리고 삼성에 또 다른 호재가 있잖아요. 네네. 그 AMD로부터 네. 검증 받았다 HBM3. 그럼 점유율을 좀 SK 하이닉스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점유율을 SK 하이닉스하고 비빌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네, 어쨌든 의미는 있어요. 뭐 지금 그 엔비디아 향으로 SK 하이닉스가 올해 납품하는 HBM 매출이 한 10조 정도 보거든요. AMD가 올해 아무리 열심히 가속기를 만들어서 팔아봐야 아마 7억 달러? 그러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중에서 뭐 HBM 매출을 해봐야 한 10%라고 쳐도 1,000억 정도거든요. 이제 그거를 삼성이 다 먹는다 그래도 다 먹지도 않겠죠. 네.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네. 그동안 이제 삼성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완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요거는 아직까지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삼성 HBM 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업계에서 조금 돌고 있긴 합니다. 올라가야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삼성에서 흘린 이야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좀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네. 뭐 그전에 비해서,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공정을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해야겠다. 뭐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NCF라는 이제 필름 방식에서 머프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당장 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소재도 찾아야 되고 장비는 또 한미 반도체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뭐 삼성이 뭔가 그래도 그동안 답답했던 형국에서 뭔가 좀 그래도 해답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삼성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저희 주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바보 형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영 하나 예뻐요 이런 것만 써주세요. 그런 거면 댓글 달들만. 좋은 댓글 다 달아주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반도체 주들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좀 네네. 안에서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떠오른 테마가 바로 액침 냉각. 네. 이게 떠오른 게 역시나 또 네. 엔비디아 네. 덕분이죠. 이 젠슨 황 CEO가 DGX 서버 제품군의 다음 버전이 이제 액침 냉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완전 테마가 떠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라도 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이게 왜 반도체 업계에 중요한지 좀 네네. 말씀해 주세요. AI 때문에 AI 서버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많이 해서 얘를 서버를 막 돌릴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에서. 근데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검색 한번 해요. 검색 이제 한번 딱딱 이렇게 김세영 뭐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 0.3W가 소모가 돼요. 데이터 아하. 센터에서. 근데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얘가 2.9W를 소비해요. 거의 10배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면 그거보다 네, 한 몇십 배가 더 늘어나요.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텍스트 투 비디오 해야 되죠. 소라 같은 거. 네. 그러면 몇 배야? 네. 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딱 뜯어보면 네. 100이라는 전기 소모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40이 서버고. 그럼 60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네. 그 중에 40이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40이에요. 그러니까 서버하고 쿨링 시스템하고 거의 40대 40 같이 쓰. 그만큼 열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네, 그만큼 그래서 열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네. 자, 그동안에는 굉장히 고성능의 에어컨을 달아서 공냉식. 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아주 쉽게 공냉식으로 했어요. 네네. 에어컨으로 했는데 이게 GPU가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옛날 PC방 가보셨어요? 당연하죠. 내려가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게 사람들 열기도 합쳐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사람들 열기하고 그 컴퓨터에서 나는 열이 네,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 훨씬 고성능이고 AI 돌리는 연산기면 가속기면 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저희 게임하다가 네네. 본체에 손대면 뜨겁잖아요. 뜨겁잖아요. 화상이 보여. 진짜 그 정도로 막 화상까지 입을 정도로. 네네, 엄청나게 열이 나는데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네. 순행식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물로. 네, 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알루미늄 이런 관 같은 데다가 네. 물을 흘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알루미늄이 열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열을 흡수해서 뜨거운 물 배출하는 거죠. 뜨거운 물을 배출한다고요? 네. 배출해버린다고? 네네, 배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보면 네. 그 바닷가 쪽에 막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순행식으로 하면 심플하긴 하죠. 뭐 이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좋은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물이 아무래도 금속을 부식시키고 플라스틱도 부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을 쓰지 않고 특수한 액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액체 같은 것들 만들어서 약간 기름 같아요. 네네. 기름 같은 데다 폭 담가버리는. 그게 액침 냉각 방식입니다. 물 대신 그런 기름 네네. 같은 걸 쓴다? 네, 맞습니다. 약간 뭐 겔 같은 상태, 네. 약간 뭐 그 정도 쓰는 게 액침 냉각이고요. 지금 그래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쪽은 다 액침 냉각을 쓰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아일랜드 뭐 전체 뭐 전기 소모에 데이터 센터가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돼서 유럽에서는 야, 데이터 센터 허가 낼 때 니네 에너지 조달 계획 제출해. 얼마나 쓸 건지. 네. 얼마나 쓸 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발전소도 같이 지어서 들어오는 거죠. 아, 발전소까지 네, 지어야 된다. 발전소에서 니들이 전기 생산해서 그냥 거기서 써. 이런 건데요. 그게 뭐 화력 발전소로 하겠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어요?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MR이라고 하죠. 네.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해서 SMR 쪽이 요즘에 빅테크 업체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갖는 거고, 이게 전부 이제 전력 소모, 전성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로는 전성비를 높이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을 낮춰서 에너지 컨슘을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전력기기 업체들도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한 40%가 미국이고, 미국에 제일 좋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면, 만약에 뭐 그런 사막 같은 데다가 태양광을 해서, 미국은 땅도 넓고 뭐 태양광 깔기 좋잖아요. 네네. 사막 같은 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게 사용하는 데는 대부분 동부 쪽이나 뭐 실리콘밸리 이런 쪽이잖아요. 엄청 또 멀리 보내야 되죠. 근데 멀리 보낼수록 전력 효율이 떨어지죠. 그쵸. 그 송전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에다 저장해놨다가 요거를 그냥 컨테이너째로 쫙 들고 가버리고 아. 다시 또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ESS.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도 그럼 전기차 가지고 얘가 달려야 되는데 네. 화석연료차 가지고 달리면 이게 친환경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순환매에 돌면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쪽 어떤 쪽일까요? 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어디 쪽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미국의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엄청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제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아니면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슈퍼 마이크로 그거는 네, 1년에 지금 900% 넘게 올랐다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오라클이 또 굉장히 시세가 좋았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오라클이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고 그니까요. 이제 클라우드 쪽 서비스를 이제 하는데, 완전 막차 탄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쪽도 굉장히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 칩셋도 없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쪽도 점점 더 쇼티지가 되는 건데, 이런 쪽에서 이제 프록시로 보면 국내 이제 기업 중에 KINX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네. 클라우드 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클라우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쓰는 거 아니냐, 얘가 뭔 수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제 생각까지 간파하시네요, 이제. 아, 네. 역시 점점 IT 의 뻔뻔해지고 있어. 잠시 동공이 풀리길래 내가 저 점검을 했습니다. 대동까지 체크하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네. 클라우드를 써도 네. 사실 광 케이블로 대서양을 이렇게 해도 미국하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초 정도의 시간 타임 갭이 생겨요. 빗으로 보내도. 그러면 그 지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네. 클라우드 허브가 필요해요. 국내에. 이제 그런 쪽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KINX 같은 데서 옛날에 네. 그 인터넷이 막 느릴 때, 네. 인터넷 이제 막 느릴 때 해외 웹 접속하면 엄청 느리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데이터들을. 그런 게 이제 허브인데, 뭐 인터넷 익스체인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도 약간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KINX. 네, 그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벤처기업들 AI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모델링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쪽에 KINX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에서 ESS 쪽에 그래도 굉장히 피어한 회사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부품하는 회사예요. 네. 다이캐스팅 하는 회사인데, 근데 최근에 되게 잘 네. 올라왔잖아요. 주가. 맞습니다. 완전.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요. 그러면 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냐? 미국 1위 그 ESS 업체가 플루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플루인 에너지의 ESS를 이 회사가 이제 껍데기 있죠. 알루미늄. 그걸 납품하는데 그게 대박이 난 수요가 거예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분기 매출로 보면 지금 ESS 쪽 사업 비중이 원래는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52%를 넘었어요. 그럼 회사 밸류를 다시 줘야겠죠. 그래서 원래 이 회사는 통신 장비 그 껍데기 하는 네. 함체나 아니면 옛날에 그 휴대폰 껍데기나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ESS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진 시스템이 약간 통신 장비 쪽이. 네, 맞아요. 원래는 그쪽이 컸는데 이제 통신 장비 매출 비중은 10%대 초반에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제 ESS가 50% 넘어요. 트렌드에 발빠르게 또 맞췄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KINX가 네.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 부분 좀 괜찮은 부분인가요?
KINX 자회사 상장했나요? 그 SP 소프트. 아, 네네. 아, 네. 그 KINX가 네. 윈도우 쪽에 그 총판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네. 회사가 했는데 네. 그게 뭐 그렇게 큰 매출 비중도 아니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뭐 네. 누구는 뭐 쪼개기 상장이다 그런 말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긴 해요. 아. 네. 좀 안 어떤 맞긴 게 한데 트렌드에 안 맞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분할해서 네. 상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LG 화학이 LG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는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사실 그게 뭐 이 회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KINX랑 서진 시스템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떤 기업에 손을 뭘 둘 들어주시겠어요? 중에 하나를 꽂아요. 대본에 있잖아요. 대본대로 해요. 아, 네네. 일단 지금 주가로 보면 KINX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빠졌다 올라가는데,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왜 빠졌냐? 이 과천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천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건축의 시행 산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에요. 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과천 같은 알짜배기 땅에다가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네.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이게 인허가 받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사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한번 지어놓으면 그 이마트처럼 그 부동산 가치가 더 얼마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천 데이터 센터가 한 1,6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매출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3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3개월 지연. 고작 3개월 가지고 그렇게 주식 시장은 3개월이 민감하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밀린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3개월 기다리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매출 뭐 2배 뛸 네네. 텐데. 어쨌든 뭐 기다리면 뭐 그냥 올라오는 부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서진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프라이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고 제 성향은 KINX. 아하. 네. 안정 추구. 저는 싼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안전 마진 좋은 거. 저평가주.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서 또 그 미주식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정말 네네. 오랜만에. 슈퍼컴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뭐 고평가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BOA에서는 또 매수 리포트를 내긴 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고평가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도 좀 밸류를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장이 나오는 쪽에서는요, 결국은 이게 거품이 끼죠. 근데 이거를 거품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부 자기 비중에서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현금 못 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엄청 고수야. 내가 봤을 때. 네, 현금 못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 주식 들고 있으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부 포트를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끼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예 편입을 안 해서 소외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 그렇게 뭐 이게 비싸다 그러다 못 샀던 사람들이 예, 이제 천불 다 간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막 그러잖아요. 매수하려고 도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못 살 정도로 급등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또 미국 주식은 이게 뭐 우리는 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냥 매도가 나와버리잖아요. 선반영됐다가. 근데 미국은 약간 후행적이에요. 네. 약간 실적 잘 나오면요. 그때부터 올라가요. 맞아. 엔비디아도 그랬고. 네. 맞아.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슈퍼 마이크로컴의 실적 성장이나 이런 거 물론 밸류에이션으로 굉장히 비싸죠. 그런 거 치면 뭐 암도 마찬가지죠. 암홀딩스도 비싸고 한데 엔비디아는 안 비싸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PER이 오히려 80배대 수준에서 30배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적 성장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거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버티브홀딩스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반년 동안 70% 올랐다고 해요. 네네. 뭐 슈퍼컴에 대비하면은 뭐 미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네네. 버티브홀딩스는 어떤 기업일까요? 똑같이 이런 이제 액침 냉각해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고요. 액침 냉각.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빅테크들하고 많은 손을 잡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조만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타이밍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꾸준히 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들어가기는 부담이 있죠, 사실은. 네. 그렇죠. 슈퍼컴은 근데 어쨌든 주가가
가격단만 놓고 보면은 $1,000가 넘고 버티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70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버티브 홀딩스 지금 가격을 뭐 밸류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네. 뭐 보자면은 그렇죠. 어떤 쪽을 덜 간 버티브가 뭐 좀 더 네, 성향이신지. 본인의 성향이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런 회사는 못 사요.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네네. 이런 회사를 뭐 지금 보는 건 아니.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오히려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뭐 보세요? 그 알파벳 같은 거 있죠. 구글. 그냥 완전히 그냥 바보 네. 형들. 제가 바보 형들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아, 애증이라니까. 그 제미나이 이런 것들 네. 이제 개선되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오픈 AI한테 너무 밀려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은 애플 같은 거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저는 이제 반대로 막 안 좋은 건 나올 때 오히려 삼성전자도 지금 뭐 그냥 좋게 봐요. 주가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회사의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주가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예. 제가 지금 산업을 막 좋다, 그 회사 좋다 이야기하면 주가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 돼 있어요. 선반영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막, 뭐, 바보형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 룸이 네, 있죠. 올라갈 룸이 수 있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래 봐셨던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제 다 감지하셨을 텐데, 네. 약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많이 웃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니까. 비웃는 데서 누가? 아니요, 저 웃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 심각하게 해요. 이거 웃지 말고 할 거냐? 예능. 예능인데, 이거. 반도체 예능.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섹터가 네네. 뭐 원전 쪽도 그럼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SMR 쪽. 맞습니다. 원전 쪽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요즘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보면 SMR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미국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군요. 네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SMR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들이 되게 어렵죠. 네네.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처음 들어보죠. 뉴스케일 빼고는 처음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SMR 네. 대장주는 뉴스케일 파워가 맞아요. 네, 뉴스케일 그 파워가 맞고, 그러니까 그 SMR 관련주들 중에서 다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정책 수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100%예요. 그래서 미국 이제 설계 인증을 받았어요. SMR 관련해서 설계 인증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농축 우라늄이 지금은 러시아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탈러시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서 이제 미국 자체 생산 쪽에서 수혜를 보는 게 센트러스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SMR에 대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 기술. 그러니까 아까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같은 제조에 대한 부분들은 BWX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 생산 공급 업체예요. 인프라 업체인데 근데 이제 한전 같은 건데 민영화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원전 발전 비중이 67%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IRA에서 원전 이런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럼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까지. 국내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뉴스케일 파워나 이제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고객사들하고 지분 투자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년 수주 가이던스가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SMR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미 프라이싱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우리기술, 뭐 BHI 같은 회사들도 이런 쪽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뭐 섹터나 종목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사실 뭐 AI 떴을 때 이게 SMR이 여기 관련될 거라고 누가 그러니까요. 네. 전혀 몰랐죠. 네, 근데 이게 전기 소모가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면 소라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거든요. AI.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이거 전력 소모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생성하는 거면 와, 이거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엄청 먹을 텐데. 그럼 뭐 방안이 있는 거예요? 없죠. 이런 거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너무 많은 화석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AI를 가지고 지구 환경을 어떻게 뭐 할까 여러분들이 막 질문 넣어보시잖아요. 그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갑자기 철학적인.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생성형 AI한테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게 지구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너네 내 말 안 들을 거니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아, 뭐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벤트가 정말 많았다라고 했는데 네네.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네. 18일 날 엔비디아 GTC.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 또 있을까요? GTC 안에서? 향후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요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되는데 성장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의심의 그렇죠. 여지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 분기가 데이터 센터가 409%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00%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칠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 쳐줘야 대한 되는데, 그쵸? 원래 쳐주는 게 맞죠. 사실 이게 409%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100% 성장만 대박. 그것도 대박이죠.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우주에 가 있단 말이에요. 눈높이가. 지구 뚫고 네. 우주로 가 있어. 그렇죠. 우리는 천비디아는 당연한 네. 거고 이제 갓비디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엔비디아 행사도 있지만 6월에 이제 애플의 WWDC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 너무 기대돼요, 저는 네. 사실. 아이폰의 그렇죠. 유저로서. 우리가 이미 힌트를 줬지만 네. TSMC에다가 3나노 칩 다이 주문을 50% 늘린 거는 결국 뉴럴 엔진을 확대한 거다라고 뭐가 이제 있을 추정을 것이다. 하지만 애플 입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이 굉장히 탄력받을 수 있고 그리고 7월에 또 퀄컴이 PC용, 윈도우 OS용 이제 칩셋 공개하잖아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예. 네, 그게 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가 많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상한 이야기 하면 퀄컴이? 그러진 않겠죠. 네, 미국 기업에서. 네. 근데 뭐 혹시나 이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면 네. 이제 같이 TT 하는 거지. 진짜 언제 쪽이야. TT. 여기 하려고 그러면서 하면 또 하죠. 네. 하면 또 하지. 네. 네. 정말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뭐 섹터 그리고 종목들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또 이번에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와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